안녕하세요. 드라마 주몽을 좋아했던 애청자 딩몬입니다. 지금부터 8월 16일의 딩몬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광복절날 또 푹 쉬셨나요? 모처럼 평일에 광복절이 있어서 또 우리가 쉴 수도 있고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새겨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초코쿠키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역사에 관해서 비속어도 없고 고운 말, 예쁜 말을 쓰셔서 부모님들도 좋아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초코쿠키님의 힘을 받아서 아주 특별한 역사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바로 고구려의 건국설화입니다. 고구려는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고구려,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죠. 강인하고 싸움을 잘하는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먼 옛날 삼국시대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라는 약간 뭐랄까요? 좀 권모술수를 잘 쓰는 나라? 약간 정치적인 수를 잘 두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고구려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정면 돌파하고 호전적인 민족, 싸움 잘하는 민족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가 특히 역사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구려가 또 어떻게 탄생했는가? 누가 만든 나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안 알려지기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구려의 건국설화, 즉 고구려가 어떻게 탄생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건국설화다 보니까요. 신화적인 이야기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고구려는 주몽이 세운 나라입니다. 동명왕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실상 신인데요. 이름은 해모수라고 하고 하늘의 황제, 즉 천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는 하늘의 왕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먼 옛날의 어느 날이었어요. 해모수는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때 연못에서 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유화였는데요. 사실 이 유화라는 낭자도 신의 딸이었어요. 강을 다스리는 신, 화백의 딸이었죠. 그런데 이 유화의 미모가 얼마나 예뻤던지 해모수는 첫눈에 반해 유화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화도 하늘의 왕자 해모수를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남녀의 이 뜨거운 사랑에 불청객이 끼어듭니다. 그것은 유화의 아버지이자 곧 장인어른이 될 수도 있는 사람, 강을 다스리는 신 화백이었죠. 화백은 크게 분노했어요. 아니, 내 딸 유화가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해모수와 사랑에 빠지다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며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하셨죠. 해모수, 저 사람이 정녕 하늘의 신의 아들이 맞는가? 네가 하늘의 신이라면 나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주거라, 해모수. 자, 이렇게 유화의 아버지 화백은 해모수가 하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의 재주를 겨누는 일종의 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장인어른과 사위의 대결이었죠. 결과는 사위의 승리였습니다. 역시 하늘의 아들답게 능력이 아주 출중했어요. 여러 가지 설화에서는 변신 대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백이 꿩으로 변신하면 해모수는 매로 변신하는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변신을 보여줘가지고 해모수가 화백에게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자, 그러자 패배한 화백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해모수와 유화에게 술을 엄청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술이 취한 틈에 이 둘을 묶어서 가죽으로 만든 가마에 태운 다음에 해모수와 유화를 하늘로 올려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해모수가 누굽니까? 하늘의 왕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모수는
하늘로 올라가던 중에 술에 일찍 깨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상한 데로 올라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딘가에 묶여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유화의 머리에 있던 비녀를 뽑아가지고 가죽 가마를 찢고 혼자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해모수는 혼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유화를 사랑하긴 하지만 미래 장인어른이 될 수 있는 이 화백이라는 사람에 아예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해모수는 유화를 떠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화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 때문에 잃어버린 유화에게 더 화를 냅니다. 아니 유화야, 너는 무슨 그런 남자를 만나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느냐.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네, 이렇게 화백은 딸 유화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유화는 인간 세상으로 버려져서 터덜터덜 걷고 있었죠. 그러던 유화를 누군가 거두어 주는데요. 바로 부여라는 나라의 왕, 금와왕이었습니다. 금와왕은 유화를 부여의 왕궁에다 머물게 해줬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유화에게 계속 햇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리로 옮겨도 저리로 옮겨도 계속 햇빛이 유화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기이한 일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유화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유화는 사람이 아닌 알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알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주몽이었습니다. 훗날 고구려를 건국하는 사람이죠. 주몽은 어려서부터 활을 굉장히 잘 쐈고요. 거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왜 사람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보면 본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부여의 7 왕자들이 주몽을 너무나도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나의 왕의 자리를 가져갈까봐. 결국 점점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 질투와 시기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몽의 어머니 유화는 아들 주몽에게 경고를 해줬습니다. 아들 주몽아, 다른 7 왕자들이 너를 곧 죽이려고 할 것 같구나. 어서 도망가거라. 그래서 주몽은 친구들을 데리고 부여를 빠져나와서 도망을 갔는데요. 이후 졸본이라는 곳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는데요. 그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건국된 때를 기원전 37년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까지 주몽이 세운 고구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버지는 하늘의 왕자,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강물을 다스리는 신, 이렇게 됨으로써 주몽의 출신이 상당히 비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존재한 나라인데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때가 610년이고요. 로마 제국이 갈라지고 서로마가 멸망한 게 476년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유럽 세계에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프랑크 왕국이 득세를 하고 있을 때고요. 중동 세계에서는 이슬람교가 창시되었을 당시입니다. 잠시 세계사까지 또 알아봤고요. 근데 이 주몽 왕을 추모하는 무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몽 왕의 무덤은 북한 평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몽 왕을 추모할 수 있는 무덤에는 우리가 가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쉽다라고도 보여지네요. 대신 우리나라에는 신라의 불국사도 있고 백제의 무령왕릉도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또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재미있으셨다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또 하트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